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많아야 한 3명 정도까지만 이제 양육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데 워낙 상담도 많이 하고 네. 아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눈빛에서 얘가 지금까지 학원을 얼마나 다녔는지가 보여요. 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표정에서 아, 얘는 학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다녀서 이미 지쳤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영유부터 시작을 했고 이미 영어 시험을 너무 많이 봤고 학원은 다 싫고 엄마도 싫고 공부도 싫고 그런 상태가 이미 2학년에 시작이 되면 사실 그 아이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도 바꿔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모두 잃어버린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바뀌기가 좀 힘들죠. 네, 선생님 정말 경각심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선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초등영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적기를 말씀드릴게요. 초등 3학년이요. 정말로요? 네. 초등 3학년 때 파닉스 알파벳 시작한다고요? 파닉스 알파벳은 사실 음원만 틀어놓고 유튜브만 틀어놓고 아이들 영어 콘텐츠 재미있게 노래 따라 부르거나 그것만 하게 해주셔도 사실 3학년 때까지 알파벳을 못 외우는 아이는 없어요. 굳이 영어 공부를 시키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습득을 하거든요. 그냥 노출을 재미있는 거 하면, 많이 보여주세요. 학업적으로 인풋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3학년인 거고 네. 뭐 그 전에는 영어라든지 영상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걸 전제하에 네, 제가 말하는 3학년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그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공부가 아니라 영어가 놀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국어 공부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제가 3학년 때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면 우선은 한글 문장을 주거든요. 한글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읽고 오늘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길 위를 달려. 나는 길 위를 어제 달렸어. 이 두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나는 길 위를 달려와 나는 어제 길 위를 달렸어. 아이들 그거 구분 못해요. 문장을 만들려면 한글 문장에서 먼저 이 한글 문장이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구분을 해야 영어 문장에서 그렇죠. 현재랑 과거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한글 문장에서 현재랑 과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영어 동사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 3학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순서만 바꿔도 대입까지 해결되는 초등 영어 공부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초등 영어 공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정말 단계별로 다 나와 있어요. 1번으로 저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 4학년 때까지도 단어 암기 안 시키거든요. 4학년 때까지? 신기하죠? 영어 학원인데 4학년 때까지 단어 시험 안 보고 단어 암기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문장 만들어요. 진짜요? 네.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영어를. 파닉스, 그리고 듣기, 그 다음에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바로 원서 읽기. 보통 한 8, 90%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런 해요. 순서로 영어를 하시는데 파닉스를 재미있게 한 2학년 후반 정도까지는 재미있게 그냥 파닉스로 놀이하듯이 음원도 많이 듣고 노래도 하고 그냥 발음도 따라 해보고 그 정도가 이제 충분하고요. 3학년부터 바로 문장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작이죠. 그런데 A4 용지 한 페이지 되는 이런 영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주 짧은 문장을 만들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장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제 구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공부를 3학년 전까지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만 반복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일부러 단어를 어릴 때부터 암기를 시키고 시험을 봤던 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단어량이 쌓여 있어요. 우선 초등에서 꼭 피해야 되는 영어 공부법은 3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숙제를 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이미 주 3회를 갔다 왔어요. 주 3회를 한 2시간씩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숙제 분량이 또 3시간이에요. 그럼 아이는 주 3회 공부에 집에 와서 또 영어 공부에 3시간씩을 혼자 시달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숙제는 엄마의 도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엄마 숙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엄마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랑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아이한테 영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이제 계속 쌓여가거든요. 집에 와서 숙제를 2시간 이상씩 하는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학년에 영어 기초가 점검이 안 된 아이들이 90%가량이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시고 제가 이 아이는 지금 영어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고요. 지금 빨리 중등 문법 빨리 해야 가자. 되고 중등 내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의 기초 불규칙 동사의 동사 변화도 아직 못 외운 아이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도 못하는 아이고 영어의 기초가 아무것도 점검이 안 된 아이에게 더 어렵고 무거운 걸 위에 올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가서 공부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 기초를 정말로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꼭 자기 스스로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중학교 가서 공부해요. 실제로 영유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와서 3학년부터 저랑 이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한 아이와 3학년까지 영어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 없었는데 3학년부터 저랑 시작해서 이 방법으로 공부한 아이가 6학년 때 어떤 모습이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천지 차이예요. 3학년까지 이미 영어 공부에 지쳤다가 온 아이는 제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영어에서 약간 자신감도 있고 다른 말로 거만함도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대로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가 싫어요. 어머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AR 지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왔을 때 영유부터 시작해서 3학년에 시작한 아이도 AR 테스트를 보고 시작했고요. 네. 3학년에 아예 처음 와서 저랑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아이는 AR 테스트를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영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테스트를 보지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AR에서 가장 낮은 0.8에서 0.5 정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5학년 말이 되었을 때 AR 테스트를 본 아이가 5.5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랑 3학년에 시작해서 5학년 말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3점 후반 정도가 나왔어요. 드라마틱한 성장은 오히려 3학년에 시작한 아이한테서 진도하지. 나왔어요. 정말 비싼 학원도 필요 없고 과외도 필요 없고 아이들 하루에 2-3시간씩 단어 암기하고 숙제하느라고 지치지 않아도 되고요. 하루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이 단어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사전 찾는 연습은요. 어느 학원에서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전을 찾는 건 꼭 아이 손으로 직접 해야 돼요. 왜냐면 동사를 찾아 들어가서 그 동사 안에서 어떤 시제를 그때그때 써야 되는지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사전 쓰는 연습이 반드시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때 돼 있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동사 사전을 찾아 들어가서 현재 분사를 어디다 쓰는지, 과거 분사를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3인칭 단수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야, 그러면 어떤 사전을 써야 되나요? 뭐 그냥 네이버 사전 쓰세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연습인 게 문장에는 만약에 나는 달리는 중이야라고 되어 있으면 아이는 사전을 검색할 때 달리는 중이야라고 검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검색하면 사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검색할 때는 달리다라고 원형으로 검색해야 된다는 건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이야라는 말을 쓸 때는 꼭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때그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문법을 하나하나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비동사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저는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비동사를. 이럴 때는 상태 동사 뭐랑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혼자 생각해보고 he니까 is요. 그러면서 문법도 익혀가고 사전 활용법도 익혀가고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것도 문장에 녹여서 연습을 시켜요. 영어 교육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조바심이 나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를 꼽아주고 싶으신가요? 감탄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한테 그것만 해주셔도 저는 학원을 안 다녀도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엄마가 아이가 뭘 할 때마다 어떤 공부를 할 때마다 무슨 책을 볼 때마다 엄마 나 이거 알아 라고 할 때마다 너 이것도 알아? 라고 해주세요. 그거면 사실 아이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도 아이가 여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는 중학교 가서 공부합니다.